문장편 이제 문법 독해 영작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독해 영작은 우리가 아르케 영어에서 했던 거, 그거를 이제 짧게 제가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문법편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법은 저희가 이제 아르케 영어에서 좀 다루긴 하지만 좀 이제 좀 파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제 좀 통합적으로 문법만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은 그래서 규칙이 아니라 사고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문법이라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걸 외우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이 문법은 이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고가 먼저라는 거죠. 그죠? 예. 그 사고를 표현하는 게 문법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그죠? 그래서 이 사고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문법에는 크게 간단하게 이제 추리면 명사문법, 동사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문법을 보고 동사문법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법이 좀 단순하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전체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오늘 뭐 하루 만에 뭐 영어가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숲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숲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알려드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밴드 라이브 방송을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월수금 해가지고 우리가 30분 동안 이제 그때는 뭐 관사면 관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한 파트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제 갖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오늘은 전체 숲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숲이에요. 문법의 숲이에요. 숲. 그래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죠. 그렇죠? 명사, 동사. 자, 여기 명사 파트에 뭐가 있어요? 명사 문법에는 관사가 있고요. 형용사, 대명사, 관계사, 전치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보면 명사가 눈에 띄는 순서가 있어요. 눈에 띄는 순서. 명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명사잖아요. 그 명사를 사람이 인식을 할 때 일단 관사로 먼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관사는 뭐냐면 관사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죠. 예?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예? 그게 먼저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뭘 이제 그 명사를 이게 보이는 건데 이게 책이네. 책이 딱 보여요. 그러면 책에다가 이제 명사를 갖다 붙이겠죠. 어떤 책인지. 예? 큰 책인지 작은 책인지 빨간 책인지 노란 책인지 하얀 책인지 재밌는 책인지 뭐 이런 것들 붙이겠죠. 자, 그런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이제 무슨 책인지 다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대명사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책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이제 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명사예요. 사람은 이제 인칭이 되겠죠.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그녀, 그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명사 자체는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는 이제 명사를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형용사로 설명을 했는데 또 관계사는 또 주관적인 또 사고를 넣어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죠. 형용사는요 객관적인 거예요. 빨갛냐, 파랗냐, 노랗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관계사는 뭐예요? 내가 작년에 아내에게 선물한 뭐 펜.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거기는 설명이 들어가죠. 이 펜에 대한 설명이. 근데 이 펜은 거기에 대한 모양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게 관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는 전치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와 명사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 명사 n과 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장소나 방향이나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에다 명사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5개가 이제 명사 문법이고요. 5개가. 그죠? 이 5개가 명사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동사문법인데 크게 법, 시제, 태, 준동사, 조동사, 접속사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법, 시제, 태, 준동사, 조동사, 접속사. 그래서 법은 또 나누면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3가지가 있어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제는 우리가 시제 그러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제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와 과거만 있다. 영어에서 이렇게 이제 일단 보시고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태는 능동태, 수동태 있죠 우리가.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행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능동, 수동도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 능동과 수동을 같은 의미인데 왜 나눠 쓰느냐 이런 이제 사고가 있죠. 준동사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준동사는요. 동사를 이렇게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to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어요. 문장 안에서.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것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어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ed라는 걸 붙여가지고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보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 이거를 뭐야? 명사적 역할 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형용사로 쓰인 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이렇게 이제 문법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동사 ing를 문법에서 또 동사 ing의 명사적 역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역할인 걸 또 이름을 바꿔놨어요. 동명사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이게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분사하고 이렇게 이름을 나눠 놓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투 플러스 동사하고 똑같아요. 그냥 같은 모양을 가지고 어떤 때는 동명사로 써먹고 어떤 때는 현재 분사로 써먹고 형용사로 어떤 때는 부사로 써먹는 거. 요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괜히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이드도 마찬가지. 또 과거 분사,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동사이드 거는 명사형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명사형으로는 안 쓰고요. 일단 이제 형용사나 부사로만 써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동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죠. 현재형, 과거형.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will, shall, can, may 이런 거 있죠? 그건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 과거형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거죠.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 심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과거형을 쓰고요. 이때 과거형을 쓰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정법이 법에 있었죠. 아까. 이 법 위에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요 조동사 과거형 때문에 가정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 두 가지가 있어요. 대등 접속사, 종속 접속사 두 가지가 있는데 대등 접속사는 단순히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접속사죠. and나 but, or 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등 접속사고요. 종속 접속사는 문장이 대등한 게 아니라 자, 한 문장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죠. 주절을 종속절이 설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르케 영어에서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종속 접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등 접속사는 가로치면 안 되고 종속 접속사만 우리가 가로를 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명사 문법에서 처음에 이제 관사부터 가는 거예요. 자, I go to the school, I go to a school, I go to school.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관사의 사고를 보면 되죠. 자, 정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사는 뭐죠? 만지고 보고 옮겨. 다 같이 만지고 보고 옮겨. 한 번 더. 만지고 보고 옮겨. 그래서 이 펜을 만지고 보고 옮길 수 있죠? 예, 이 펜. 그렇죠? 이 펜은 뭐예요? 예, 더 펜이에요. 더 펜. 자, 어펜은 뭐라고 했어요? 어펜은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다 같이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그렇지?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그래서 펜 좀 가져오세요. 이럴 때 이때 펜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는 거면 아는 거면 정관사를 쓰는 거고요. 상대방이 모르는 거면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예, 그럴 때는 어를 씁니다. 그래서 더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가 돼요. 예. 이 만지고 보고 공부시 이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도 보이는 거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가 되는 거예요. 자,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따라해보세요.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자, 두 가지입니다. 만지고 보고 옮겨.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이게 더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그 다음에 뭐죠? 나만 알면 어예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나만 알면 어. 자,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나만 알면 어.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이제 관사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I go to the school은 뭐죠? I go to the school은 나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학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학교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상대방도 아는 거죠. 이 학교는 누군지 뭔지. 그럼 부정관사 어를 쓰면요. 나만 아는 학교야 이거는. 나는 학교라는 데 가. 학교가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학교라는 데 가고 상대방은 모르는 거.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관사는 뭘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본질 목적 기능. 자, 본질 목적 기능. 자, 여기서 관사 없는 스쿨은 뭐예요?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의 본질로 가는 거죠. 학교는 뭐 하는데요? 목적이 뭐죠? 기능이 뭐죠? 공부하는 데죠.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수업하러 간다. 그래서 이 관사 없는 스쿨은 공부, 수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영어에서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이 여름 그 책을 뭐 영어책 읽다 보면요 뭐 수시로 관사가 나오죠. 왜 명사가 엄청 나오니까 명사마다 관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붙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든 거라기보다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밑에서 이 범례라 그러죠. 지도의 범례. 여기 요런 표시는 뭐예요? 우체국 표시. 자 요런 표시는 뭐예요? 학교 표시, 그죠? 뭐 이건 아파트 표시 이런 게 있죠. 이 범례가 있죠. 자, 요 범례는 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떤 특정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이런 거는 학교라는 표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죠? 어떤 특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가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범례에 있는 거를 부정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요 지도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요거. 자, 요거는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는 뭐야? 정해져 있죠, 지금. 대전 여자 중학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요런 게 바로 더예요. 요런 게. 요렇게 지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것은 더. 그 다음에 여기 범내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있는 점은 뭐예요? 이 학교도 될 수 있고, 여기 범내에 있는 학교는 이 학교도 될 수 있고, 그죠? 다른 데 있는 학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와 더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보세요. 곰 같은 사나이. 여기에 like a bear, 여기에 뭘 쓸까요? 자, 여기에 뭘 써요? 또 어를 쓴다 이거죠. 왜? 곰을 보고, 아니, 곰이 이 사나이를 보고, 이 남자를 보고 곰이 생각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곰 같은 사나이. 그래서 이게 생각이죠, 생각. 생각 속에 있는 곰이고, 마음 속에 있는 곰이고, 이게 비유죠, 비유. 뭐뭐 같으니까. 비유 또는 은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뭘 쓴다? 부정관사 어를 쓴다. 음. 근데 여기에 더를 쓸 수 있을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어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통 이제 곰 같은 사나이 할 때는 이제 어를 쓰는 거고요. 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죠? 더를 쓸 때는 뭘까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이때 더 배어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거 있잖아. 우리 동문회에서 그거 있잖아. 그 사람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예? 그거 같이 생겼어. 이렇게 될 때 그때는 더 배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 상황에 따라서. 언어라는 건 항상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계속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인데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를 배우잖아요. 회화. 이 회화를 배우는데 회화는 뭐예요? 자꾸 이제 어떤 문장을 특정한 상황에서 문장을 자꾸 외우죠. 예, 문장을. 자, 이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사고해서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예.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회화할 때 자꾸 문장 외우는데, 물론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뭐 발음을 하고 이런 것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회화가. 그러나 이런 것들, 이 사고를 이해하고 이러는 데는 회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화를 배울 때는 이런 문장을 외우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것만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1년이면 다 누구나 다 거기서 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되니까 1년이 아니라 한 3개월만 돼도 된대요. 예. 3개월만 살아도 웬만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화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사고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Let's go to the mountains은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산에 가자는 거고 어마운트는 나만 아는 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얘기하면 뭐예요?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무관사. 자, 무관사 이제 연습해 볼까요? 자, go to hospital. 여기다 go to the hospital 하면 눈에 보이는 그 병원을 말하는 건물, 건물로 간다는 뜻이고 여기다 이제 어를 쓰면 나만 아는 그 병원에 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관사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물로서의 그 병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병원의 뭐예요? 그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병원은 뭐 하는데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입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치료한다, 치료하러 간다, 뭐 입원하러 간다. 그러니까 입원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예, 이렇게. 자, 다음 go to university. 이제 종합대학인데 대학 이것도 대학 그냥 대학 건물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이거는 뭐예요? 대학에 대학 그 공부를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거. 요때 이제 go to university. 자, 오피스도 마찬가지. 이건 사무실인데 공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일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러 간다. 테이블은요. 테이블은 식탁이잖아요. 식탁. 식탁은 뭐예요? 밥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사하러 간다는 뜻이야. 이거는 식사하러 가다. 키친은요, 뭐예요? 키친은 저 주방이죠, 주방.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요리하는 데니까 요리하러 간다. 그렇죠? 음식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면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저기 뭐야 다 수거로 외워버리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 수거로 외운 게 이런 거잖아, 우리. go to bed. 응? go to bed 잠자러 가다. go to bed 잠자러 가다. 이거 외웠잖아요. 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배드에 관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자러 가다고 더 베드 하면 뭐예요? go to the bed 하면 실제 침대로 가는 거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침대. 하고 to a bed 하면 나만 아는 침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in bed 하면 뭐예요? 여기 관사도 없네요. 그렇죠? in the bed 하면 침대 안에 있는 거고. 그죠? in the bed는 이거는 침대가 아니라 잠이죠. 그죠? 잠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취침 중이 돼요. 취침 중. in school은 뭐죠?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 중이 되죠. 수업 중. 애프터 스쿨은 그런 말. 이것도 이제 수거라고 외워요. 예.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방과 후에요. 수업 후니까 방과 후. 자, 이런 식으로 관사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 수거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 지혜로운 년 할 때 어를 썼어요. 여기. 자, 여기 쓰고. 근데 여기는 더를 썼단 말이죠.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지금 잠언 14장 1절이거든요. 근데 버전에 따라서 여기는 NIRV고요. 위에는 아래는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자, 왜 다를까요? 이걸 가지고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틀린 거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예? 여기다 뭐를 써야 되는데 왜 덜을 쓴 거지? 여기다 덜을 써야 되는데 어를 쓴 거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져버리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음. 사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어를 썼을까? 왜 이 사람은 덜을 썼을까? 그렇죠? NIRV는요, 어린이 성경 버전이에요. 어린이. 미국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어린이용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성인용이죠. 그러면 어린이용과 성인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그럼 어린이는 뭐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너희 잘 모르니까 그냥 어를 쓸게 해서 어를 쓴 거야. 예? 어린이들이니까. 근데 왜 덜을 쓰는 건 뭐예요? 성인이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겠지 그러고서 덜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기다 덜을 써야 돼. 여기는 어를 써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덜을 쓰는 거예요. 상당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어를 쓰는 거예요. 예, 내 맘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관사는 내 사고대로, 내 생각대로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거 잠언 19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king 썼죠. 밑에는 더 킹을 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NIV는 주로 어를 쓰고 이 킹제임스 버전은 더를 썼네. 예, 이런 차이.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상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사의 쓰임도. 자, 이런 문장 볼까요? The ship sails to, 이건 뭐예요? The ship이 배죠. 그러면 sail이 뭐냐면 항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그 배가 항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 배가 항해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꿉시다. 자, 여기 ship이 있죠. 더 세일즈죠. 이 더 세일, 더가 붙었으니까 요 세일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명사가 돼요, 이제. 예. 그래서 ship은 이제 동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죠. 그래서 세일이 명사가 되면 돛이라는 뜻이 됩니다. 돛. 네. 그래서 돛을 어떻게 해요? 배편으로 보내라 이거. 쉬프가 동사로는 배편으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배편으로 보내. 그래서 오늘 돛을 배편으로 보내라 이런 명령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쉽과 세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품사를 바꿔가지고 써버렸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이게 더라는 관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게 명사가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리에 따라서 이게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사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고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품사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 물질 명사에는 어를 못 붙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해요. 물질 명사. 물질 명사가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워러, 이게 물 같은 거 우리 셀 수 없잖아요, 물. 그러니까 워러에는 셀 수 없으니까 뭐 물 하나, 물 둘 이렇게 셀 수 없으니까 어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어를 못 붙인다. 이게 이제 그 문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거든요, 워러를.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게 좀 이게 뭐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그 나에게 줘라 이거죠. 물 약간, 물 좀 줘라 이런 뜻이죠. 물 좀 줘, 물 약간,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썸은 뭐예요? 그 물이 셀 수 없는데 물이 이제 이만큼이 막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썸 이렇게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고 요거는 이제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는데 그냥 물 조금만 달라 이런 뜻이고 어워러는 뭐예요? 어워러는 이 어나 더를 쓰면요 형체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 학교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 그죠? 우리가 학교라고 할 때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려질 때 어나 더를 쓰는 거예요. 예. 그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본질 목적 기능은 뭐예요? 이미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건 그럴 때는 이제 무관사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럴 때 요런 형체가 있을 때는 어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워러가 형체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병에 담겨 있을 때. 예? 여기 병에 이제 물이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이게 모양이 있죠? 요때 어워를 씁니다. 물 한 병 할 때. 어워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물론 단위를 써가지고, 뭐, 바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바틀 오브 워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 그렇게 길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뒤에,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어워를 하나 쓰면 그냥 물 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물 한 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 개의 이제 병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어떤 건지는 몰라. 어떤 건, 이거에 될 수도 있고, 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워러예요. 근데 더워를 쓰면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하는 거니까,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예? 이것만. 전에 내가 맡겨놓은 거 있지? 그거 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와 더도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형상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물이 아닐 때는 어워러. 어떤 특정한 물이 될 때는 더워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상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상명사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그죠? 추상명사에도 이제 어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셀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 붙인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예외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예외 때문에 사람이 공부하기 참 힘들죠. 근데
예외로 하시면 안 돼요. 예외가 아니라 다 붙을 수 있다. 전제가 그거예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사랑이라는 명사죠. 명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뜻이죠. 이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추상명사 쓴 거예요. 추상명사로 그냥 쓴 거고 그냥 아무 모양이 없는 거죠. 이거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사랑 하나를 주신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랑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랑하는 행동 있죠. 행동. 그 행동을 하나를 딱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 딱 캡처해서 보여줄 때 러브를 씁니다. 그때.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예.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러는 뭐예요? 그럼 병 고치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에서 한 특정한 거 하나를 딱 잡아서 그때 그 사랑. 예. 이럴 때 더 러브를 쓰는 거고. 재밌죠? 예. 이 관사도 이렇게 사고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다음에 고유명사도 마찬가지. 우리 고유명사에 여러분 고유명사에 그 관사 붙이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탐에다가 뭐 어탐이니 더탐이니 이런 거 붙이는 거 보셨어요? 예.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탐이나 뭐 이런 고유명사 있잖아요. 이런데 왜 관사를 못 붙이니까 이게 설명은 무관사죠. 무관사. 왜 무관사를 쓸까요? 탐에? 이 탐이라는 거는 정말 그 고유명사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탐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목적, 기능이 있어요. 예,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어나 더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쓸까요? 어느 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 자, 셰익스피어 앞에 어를 쓰기도 하고 더를 쓰기도 해요. 자, 어를 쓸 때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를 생각나게 한 사람이야. 이게 예? 아까 어베어처럼 셰익스피어를 생각나게 한 사람, 그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셰익스피어를 써요. 예, 그죠? 그다음에 더 셰익스피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만지고 보고 옮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그래서 더 셰익스피어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됩니다. 작품. 예. 뭐 햄릿이니 뭐 이런 거 말할 때 더 셰익스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Do you know a Jesus? 말할 수도 있고 Do you know the Jesu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지저스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 응? 예수님 아냐 이런 뜻이고 그냥 평범하게 Do you know a Jesus 하면 뭐예요? 예수라는 분 아니? 이런 뜻이에요. 응? 응. 예수라는 분은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Do you know the Jesus? 야, 너 예수라는 분 정말 모르냐? 어?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야,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이렇게 관사를 고유명사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유롭죠. 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모른다고 생각하면 네? 그다음에 본질 목적 기능이면 무관사.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정관사 용법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기 문법책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문장에 다시 나올 때 I have a dog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어를 쓰고 그 다음 나올 때는 뭐야? 더를 쓴다. 이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건 뭐야? 처음 나오는 거니까 나만 하는 거니까 어를 쓰는 거고요. 뭐야 뒤에는 앞에 이미 말했으니까 나도 알고 독자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를 쓰는 거죠. 예.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예. 그런데 뒤에 또 어덕을 또 썼어. 예. 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어덕과 뒤에 있는 어덕은 같은 독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예. 다른 개를 또 말하는 거지. 이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앞에 나온 명사, 뒤에 명사, 문장에 다시 나올 때 이것만 알고, 요 문법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고가 안 돼. 예. 그러니까 뒤에는 계속 덜을 쓰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뒤에 어가 또 나오면 뭐다? 앞에 있는 이 개화는 다른 개다. 또 서로 알고, 이거는 지금 말한 거죠.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예? 그렇죠? 그 창문 그러면 뭐야?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창문. 세상에서 유일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 그러면 뭐예요? 태양은 뭐 나도 알고 너도 아니까 덜을 쓰는 거지. 뭐 유일해서 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천문학자가 하늘을 보다가 다른 은하계에 있는 이 태양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 그때 이제 네이처나 이런 잡지에 이제 내겠죠. 내가 새로운 태양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는 뭘 써요? 그때는 뭐예요? 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더선 쓰는 거고. 그죠? 위에 말했으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거나 말을 해나가셔야 돼요. 응? 이게 안 잡히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어선을 썼지? 그 틀린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막 따지는 거야, 이제.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관용어라는 게 있어. 또 관용어고. 습관적으로 쓴다 이거야. 습관적으로. 인더모닝 그래서 인더모닝, 인더파크, 인더스카이, 뭐 온더팜 이런 걸 관용적으로 덜을 써서 쓴다. 이런 거는 이런 구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아침이기 때문에 그냥 인더모닝 쓰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고 뭐 밝아지고 뭐 이런 아침을 얘기할 때는 그냥 더 모닝을 쓰는 거죠. 인더모닝 이렇게. 예. 근데 인더파크는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뭐 놀고 휴식하는 이런 이 파크 공원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하늘도 뭐 하늘이 파랗고 뭐 이런 하늘 있잖아요. 예? 이런 하늘 많으니까 더 스카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더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모닝 할 때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인터넷 보니까 이 어모닝이 있더라고요. 인어모닝이.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침.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고 아래에 있는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는데 어느 아침에 만났다는 거죠. 어느 아침. 응?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아침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나만 아는 아침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느 아침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더 궁금해지잖아. 이 아침이 뭔지, 그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죠. 예.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예. 그런 이제 어떤 사고가 들어가 있죠. 자, 무관사. 예, 한 번 더 갑니다. 우리가 플레이 또 많이 이제 문법식이 또 많이 나와요. 플레이가. 예? 같은 플레이인데 어떤 때는 덜을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운동 경기일 때는 베이스볼, 운동 경기일 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덜을. 근데 피아노나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덜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헤매는 거죠. 또 피아노 나오면 꼭 덜을 써야 되나? 베이스볼 나오면 덜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베이스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예. 야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임을 말하는 거지 야구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관사를 씁니다. 피아노 눈에 보이죠. 예. 눈에 보이는 그 피아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피아노. 일반적으로 누구나 치는 피아노. 이걸 말하니까 덜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아는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죠? 내가 어제 피아노를 샀는데 그거 너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아노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베이스볼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야구 공이 됩니다. 야구. 그는 야구공을 가지고 논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를 쓸 때는 야구공이 되고 덜을 쓰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야구공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자기 사고를 자꾸 동원해 가지고 이걸 이해하셔야 되지. 이걸 문법을 자꾸 외우려면 외우고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관사 끝났어요. 관사 끝났고 이제 형용사 갑니다. 형용사. 형용사는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식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 용법은요, 말 그대로 명사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명사고 이 형용사거든요. 이 리치 부유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바로 옆에서 꾸며주고 있죠. 예? 부유한 남자 이렇게.
예, 요게 바로 수식적 용법이에요. 그다음에 서술적 용법은 이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요 동사를 사이에 두고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요거를 서술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명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 설명이니까. 그다음에 독립적 용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라는 걸 붙여가지고 형용사에다가 그냥 명사처럼 쓴 거예요. 이게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명사처럼 해가지고 그냥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이 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 부유한 사람들, 맨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따로 형용사 용법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용법으로 보기 힘들고 그냥 명사가 복수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형용사 용법은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수식, 서술. 예, 쉽게 말하면 꾸미고 풀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에서 중요한 이거는 뭐냐면 그 용법도 진짜 중요하지만 형용사의 사고가 더 중요합니다. 형용사의 사고, 형용사에 뭔가 사고가 들어있어요. 자,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형용사의 논리, 형용사의 사고. 그러니까 this room is bright. 자, 이 방이 밝습니다. 자, 이때 형용사 썼죠. bright라는 밝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밝은, 빛나는 이런 형용사인데요. 자, 여기에 형용사가 왔으면 형용사는 뭔가를 설명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 형용사는 결과 표현. 자, 이게 결과 표현이에요. 결과 표현이에요. 형용사는 항상 뭔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게 형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원인이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논리예요. 이게 논리. 그래서 밝은데 왜 밝으냐? 그 원인이 뭐냐? 왜 밝으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밝냐? 이제 설명을 할 때, 자, 오브 더 램프는 뭐예요? 램프 때문에, 등 때문에 밝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등 때문에 밝아요. 또 왜 밝아요?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밝아요.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 또 왜 밝아요? 당신 때문에 밝아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예요? 인사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his room is bright for you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 방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훌륭한 인사말이 되죠. 자, with God 그럼 뭐예요? 이건 신앙 표현이나 이런 게 되죠. 이 방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밝아요. 근데 신앙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감이 확 달라지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이 밝습니다. 이러면 여기 사랑 고백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이 형용사를 뭘로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확 달라지고 다르게 이제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오브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요거 오브나 투나 포나 위드나 대시나 자, 요런 것들이 뭐예요? 요런 것들이 이 그룹 이제 우리가 이제 전치사나 뭐 이제 동사풀 이렇게 하는데 자, 요런 이 그룹 또는 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뜻에서 풀이에요. 이걸 연결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라고 그럴까? 연결어. 이게 더 쉽겠네요. 연결어. 이런 연결어들이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고가 들어있어요. 생각. 여기에 뭐예요? 이걸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이 밝다 이거는 감정이 없죠. 여기에 무슨 감정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이 켜져 있으니까 등 때문에 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창문 열었기 때문에 밝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응? 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 당신, 응? 당신 때문에 밝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이걸 뭘로 해석했어요? 예,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제가 때문에로 해석했죠.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없어요. 그냥 형용사 때문에 그래. 이 형용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다 때문에예요. 그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to가 오든 대시 오든 다른 전치사가 오든 이건 다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뭔가 나오잖아요. 형용사 뒤에. 형용사 뒤에 나오면 이유, 원인, 근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 형용사가 있고요. 어떤 판단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지금 브라이트는 판단한 거죠. 밝다, 어둡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다 판단이에요. 판단. 이런 판단의 형용사가 있고 또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는 뭐예요? 슬프다, 기쁘다, 뭐 만족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정 형용사죠. 그래서 감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쁜데 기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혼자 기쁘면 그건 미친 거예요. 예, 혼자 슬프면 그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야 내가 기뻐요. 그래서 감정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 요 뒤에 게 감정의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판단한 게 있었죠. 뭐 짧다, 뭐 길다, 뭐 밝다, 어둡다 이런 거. 이런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래서 감정의 이유, 판단의 근거. 이게 형용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사고는 뭐라고요? 감정의 이유, 판단의 근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고예요. 형용사 그 논리에서. 감정의 이유, 판단의 근거. 자, 그래서 그 감정의 이유, 판단의 근거로 나온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그 문법에서 말하는 그 수거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 be afraid of.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녀는 뱀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오브가 와도 되고요. 애시 와도 되고요. 투가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때문에요. 자, 그녀는 뱀 때문에 두렵다. 자, he is angry with her. 그녀는 뭐야? 그녀 때문에. 그는 그녀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녀 때문에. 그녀와 함께 화나는 게 아니고. 자, 사람은 다른데 뭐예요? 짐승을 근거로 해서 다르다는 거죠. 짐승을 근거로 볼 때 사람은 달라. 이런 뜻이에요. 경주는 유명해. 왜? 불국사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는 좋아. 뭐? 영어 때문에 좋아요. 영어를 근거로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그는 뭐야? 가난해. 부족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부족한데 영어의 근거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예? 예. 그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의 근거에서 부족해.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이런 뜻이고. 투게러벌리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다. 왜 좋아요? 너의 건강 때문에 좋다. 건강 때문에 좋다. 그는 is proud of. 그는 자랑스러워요. 왜? 그의 아들 때문에. 그의 아들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래서 때문에로 하거나 뭐 근거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끝났어요. 자, 대명사 갑니다.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하도 이제 외웠으니까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지시대명사도 마찬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도 뭐 이런 거죠. WH 있는 거, 이런 거, how.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대명사가 있는데요. 이 부정대명사는 뭐 some이나 any는 우리가 이제 뭐 some은 뭐 긍정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고요. 이치는 뭐 각각, every는 뭐 매, 뭐 all은 이제 모든, every도 이제 모든 이렇게 되는데 both는 양쪽 뭐 이런 뜻이죠. 중요한 건 이제 위에 거예요.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요거죠.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요것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자, 하나를 말할 때는 원. 이건 다 알죠. 근데 자, 이 중에 이제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언어다 그러면 뭐예요? 어하고 other이 합쳐진 거예요. 어하고 other. 자, 여기 on이 있죠. 그러면 other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모음이니까 on이 붙은 거예요. another. 그래서 원래는 other인데 another로 이렇게 됩니다. 발음상. 그래서 another이 뭐죠? 다른 것 하나죠. 그죠? 다른 것 하나.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다른 것 하나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나더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디아더를 하면 뭐예요?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요 원하고 어너더를 한 다음에 반드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나머지 있는 거. 나머지 요거 하나를 가리킬 때 디아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정해진 거. 그거를 말할 때 디아더. 자, 그다음에 아덜스는
나 디아들스는 복수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others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others 그러면. 근데 diothers 그러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다 말합니다. 전체. 나머지 전체 이거. 다른 것. 다른 것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관계사는요. 관계사는 뭐 용법을 따지면 복잡하죠. 용법을 따지면 복잡한데 우리는 용법 따지지 말고 그냥 모양만 기억하세요. 모양. 자, 모양은 뭐죠? WH. 자,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관계사는 WH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as. as는 거의 많이 안 쓰이고요. 이제 WH나 that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요거 두 가지가. how도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양만 기억하시면 관계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일단 기억하시고 용법은요. 문장을 보시면서 해나가시면 훨씬 쉬워요. 그냥 문법책 보면서 하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시고 이게 관계사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따로 이제 그 문장을 따로 이제 가로쳐 놓고 요걸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하고 어떤 관계지만 보시면 돼요. 자, 관계사는 명사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명사. 그렇죠? 항상 명사 설명. 그래서 이 명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WH, that, WH.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WH. 네, 이렇게. that, WH. 그렇죠? 여기도 how, WH. 이렇게. 일단은 관계사는 모양만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복합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냐면 복합이 뭐야? 이게 합쳐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가 합쳐졌냐면 아까 명사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관계사가. 그런데 복합은 뭐냐? 이게 합쳐진 거야 이게. 명사하고 관계사가 합쳐진 게 이게 복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후에버는 이 명사하고 요 관계사 여기 합쳐진 거예요 이게. 훔에버는 여기 훔이 합쳐진 거고. 예? 후주에버는 후주가 합쳐진 거고. 어렵지 않죠? 위치에버는 대시 합쳐진 거예요. 대시나 위치나 뭐 이런 거. 근데 whatever는 대시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명사절이 돼 버렸어요. 앞에 이 형용사 원래는 이게 형용사절이었는데 명사절 설명하는 명사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게 명사가 돼 버렸어요. 앞에 합쳐 가지고 이게 다 명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절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부사 자리에 올 때 있어요. 부사 자리. 이게 명사 자리에 올 때고 있고 부사 자리에 올 때 있는데 부사 자리에 올 때는 뭐뭐 할지라도 돼요. 이게. 예? 그래서 no matter who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뭐 이렇게 됩니다. no matter who.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no matter만 붙이면 돼요. who, whose, which 여기다가 요것도 마찬가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거는 부사로 쓰였구나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문장을 직접 보시면서 계속 익혀나가시는 게 빠릅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봐도 몰라요. 하우가. 자, 에스 쓰면 뭐가 돼? 에시 뭐였죠? 자, 에시 뭐였어요? 점이죠? 자, 오는 뭐였죠? 접촉이요. 그렇죠, 접촉. 잘하시네. 자, 이는요? 범위. 그렇죠, 범위. 자, 요것만 하면 다 이제 해결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차가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120km로 달리고 있죠. 자, S는 뭐라고 했어요? 점이니까 요 120km라는 요 점. 여기 요 120km에 딱 그 점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결과만을 말해줄 때 쓰는 거예요. S는 주로. 그 결과만. 딱 그 점에 온 거. 네? 그러니까 달리고 있다가 어떤 그 점에 딱 왔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120km 그 점에 딱 이제 도달한 거예요. 도달. 네, 거의 도달한 거, 도달. 그 다음에 오늘 쓰면 뭐예요? 오늘 지속이음이겠다. 지속. 접촉이니까. 요게 딱 붙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12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도달한 상태에서. 자, 이는 뭐였죠? 범위니까
여기서 120m에서 0부터 120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죠. 그죠? 120, 110, 100, 9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범위에서. 그죠? 그럴 때 인을 쓰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 자기 사고에 따라서 전치사를 그렇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이제 명사 끝났어요. 명사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갑니다. 동사. 자, 동사는 자, 동사 첫 번째 법이 있었죠. 법. 자, 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그죠? 예.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세 가지입니다. 직설법은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배가 고파요. 예, 배가 고파서, 예,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나 배고파. 그건 뭐죠? 내가 사실을 말한 거예요. 배고프다는 사실을.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음식이나 뭐 밥을 달라는 그런 것을 직설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명령법은 뭐죠? 그냥 밥 줘. 이거야. 그냥 밥 줘. 그냥 행동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로. 그럴 때는 명령법. 가정법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밥 좀 줬으면 좋겠네. 어? 이렇게 내 마음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이게 내가 누가 밥을 좀 줬으면 좀 좋겠는데 힘이 좀 나겠는데. 자, 이렇게 말할 때는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걸 상대방한테 말할 때도 직설법으로 말할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말할 수도 있고 가정법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은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I am coming soon 그러면 나는 곧 올 것이다 라고 직설법 사실대로 말하는 거고요. 명령법은 뭐예요? 자,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명령법이에요. 자, 가정법은 아까 이제 if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다면 you would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예? 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죠, 여기. 예? 예.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 would 요거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이 가정법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게 will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would를 안 쓰고 will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will. 이건 가정법이 안 돼요. 이건 직설법이에요, 이게. 예. 비록 if를 썼다고 해도 이건 직설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할 것이다. 사실 그대로. 예.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다음 자, 시작합니다. 법 다음에 시제. 자, 시제는 아까 과거와 현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미래를 안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rise의 과거가 뭐죠? 과거형이 rose죠. 자, 미래형은 뭐예요? 미래형 없어요. 예. 여기다 will이나 뭐 shall이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형은 있어요. 그죠? 현재형도 있어요. 근데 미래형은 없어요. 그냥 다른 단어를 결합해서 미래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단어 자체만 보면 뭐예요? 과거형과 현재형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형은 없는 거예요. 예. 시제를 보면.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는 과거형과 현재형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래서 과거를 쓰면 뭐냐면 이것도 시제도 뭐예요? 여기도 사고가 들어있어요. 사고.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 사고가 들어있어요. 자, I was a man 한 뭐예요? 나는 과거 한때 남자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말해주지 않아요. 예, 지금은 이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자인지 이거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과거 한때 남자였어. 이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형이죠. 여기 rise는 현재형.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자, 이거는 과거에도 떴고 그죠? 과거에도 떴고 그죠? 현재도 뜨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동쪽에서 뜰 거잖아요. 자, 요럴 때 바로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변함없는 진리나 변함없는 사실을 말할 때 그럴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형이라 해서 이게 현재다, 현재 시간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형은
변화문은 사실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그냥 모양이 현재일 뿐이에요. 예. 이거를 지금 현재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과거일 때도 현재를 쓸 수 있어요. 현재형을. 미래일 때도 현재형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제에 더해서 시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상. 시상이 좀 뭐랄까, 우리가 낯설죠. 네, 낯설어요. 우리 뭐 신학을 하신 분들은 헬라어나 이런 데서 시상이라는 걸 좀 배우긴 하는데 배워도 모르겠죠, 잘. 네, 시상을. 그래서 시상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상은 상황을 인지해서 저장한 영상,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어렵죠. 일단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를 우리가 찍잖아요. 그럼 영상에 담기죠. 그 영상, 담긴 영상, 예를 들어 필름이라 그러면 필름에 담긴 영상, 요게 바로 시상이에요. 자, 그러면 필름에 담긴 영상은 쭉 우리가 상영을 할 때는 쭉 연결해서 보이지만 그냥 볼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하나 보이죠, 그냥. 장면 하나하나가. 그죠? 예,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상이에요. 모양만 있는 거죠. 네. 그 시상, 카메라에 담긴 영상. 그게 시상. 그 다음에 시제는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글로 표현한다 이게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을 바로 내보내지 않죠. 바로 상영을 하지 않죠. 영화관에서. 그걸 편집을 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잘라내고 정말 좋은 것만 편집을 해서 그래서 상영을 하죠. 그죠? 요게 시제예요. 시제.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예? 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죠? 시제도 마찬가지. 시제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이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면 상대방을 감동을 시키고 상대방이 내 글을 읽게 할까, 내 말을 듣게 할까. 요게 바로 시제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왔을 때, 예? 예를 들어 뭐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영화를 보고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과거형으로 말할 수도 있고 현재로 말할 수도 있고 미래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아빠가 그 쿠퍼인가요? 예. 이 아빠가 이제 저 집을 떠나게 될 거야. 떠날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 우주로 가서 이제 그 새로운 별을 발견하러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미래로 말할 수 있죠 사람한테. 그럼 뭐예요? 기대감을 심어주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근데 뭐 현재로 말할 수도 있겠죠. 아빠가 이제 떠나고 있어. 응? 그리고 우주를 향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좀 생생한 그 느낌이 나죠. 생생한 느낌. 그럼 과거로 말할 수도 있겠죠? 과거로. 아빠가 떠났어. 근데 아빠가 이제 우주로 갔어. 예? 근데 별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과거로 말할 수도 있잖아. 예? 그냥 과거 한때 사실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본 시점은 과거지만 그걸 내가 말할 때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다 말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시제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말하는 거. 이게 시제입니다. 그럼 시간은 뭐냐면 시간은 실제 상황이 발생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그 상황이 있죠. 그게 시간이에요. 그건 완전히 과거죠. 예, 그 시간은. 그죠? 그 영화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상영하는 데까지 요거예요. 그러면 최초는 뭐죠? 처음은 시간이 먼저예요. 시간이 먼저고 그 시간을 찍은 게 시상이고 그 시상을 뭐 편집해서 내보내는 게 시제. 예, 요렇게 해서 시상과 시제와 시간을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시상. 그러면 예를 들어 시상은 뭐가 있냐면 시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발생, 진행, 완료가 있어요. 발생.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이 발생한 것만 얘기하는 게 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점, 발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행은 뭐냐면 진행은 요게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 요 구간을 진행이라 그래요. 완료는 뭐냐면 완료는 요게 요 진행한 것이 여기서 이제 쭉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서 딱 끝났죠. 완료. 그래서 진행된 것이
여기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요 구간은 이제 진행이에요. 요 구간은 진행돼서 여기까지 만약 진행이 됐다 그러면 요 구간은 진행. 그러니까 다시 발생, 진행, 완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발생, 진행, 완료. 네, 이렇게. 그게 시상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지금부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조동사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표현하기 때문에 미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라 그러세요. 현재형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에요. 음.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고 시제는 과거형, 현재형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됐죠? 예. 왜 언어 속에 표현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구분해서 표현하시면 이해가 또 쉽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어의 시상도 마찬가지. 발생, 진행, 완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동사에 to를 붙인 게 있고요. 그죠? 동사에 to를 붙인 게 있고 진행형은 뭐야? ing를 붙이고 완료는 ed를 붙여요. 자, 요게 바로 시상입니다. 시상. 영어의 시상. to는 이 마음속에 이제 to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마음속에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면 이 물을 먹는다는 이 동작은 마음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 동작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발생이 됐을 때 to 플러스 동사를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진행은 뭐냐면 진행은 이 아까 그랬죠? 발생한 것이 어떻게요?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지속이 되는 거 이게 진행이라고 했죠? 완료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 자, 이게 완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할 때는 ing를 쓰고요. 완료를 표현할 때는 e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나 동사인지 동사이드는 뭐예요? 시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제가 붙지 않아요. 예, 이거는 시상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조동사예요. do나 be나 have. 그래서 do는 이제 일반 동사에 쓰고 비동사는 뭐 진행형을 쓸 때 쓰고 have는 완료형을 쓸 때 완료 요거 ed하고 합쳐서 쓰는 거죠. 요거 동사인지는 이제 비동사하고 합쳐서 진행형을 만들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to 플러스 동사는 아까 시상이라고 그랬죠? ing, ed 시상이에요. 앞에 요 do나 be나 have 요런 게 시제예요. 시제 표시. 자, 시제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형, 현재형. 요걸 이제 여기서 표시합니다. 예. 시상은 시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제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고 조동사를 결합해서 이제 미래형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미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퀘션 마크 해놓고요. 예수님이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요 미래, 우리가 보통 미래라고 말을 하는데 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쉘이나 이 조동사를 쓰잖아요. 조동사를 쓰면 미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가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 조동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상에서 발생 진행 완료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to를 썼죠. to. 그죠? 여기에 to. 요 to가 뭐냐면 이게 시상 발생 시상이에요. 발생 시상.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어떤 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 것이다라는 발생.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 있죠. 오고 있다. 요게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 to가 이제 발생. 그다음에 완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이미 왔다. 이렇게 뭐예요? 이게 have를 써가지고 이게 완료가 되죠. 완료. 그래서 이게 시제고 이게 시제 is 시제 여기 또 시제 여기는 뭐야? 여기는 시상 여기도 시상 여기도 완료 시상 이렇게 나눠 보셔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시상과 시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시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완료. 그죠? 여기가 현재니까 시제가 현재고 시상은 완료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제가 현재고 그다음에 시상은 완료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법이 굉장히 오래되네요. 자, 자, 원래는 do나 to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이거를 생략하고 지금은 study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현재 발생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do나 to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do를 앞으로 빼잖아. 그죠? 예, 이게. 그래서 do가 원래 있었다는 거. 그리고 to도 원래 있었는데 이게 또 생략이 됐다는 거.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원래는 did to study인데 이걸 다 빼고 여기다 그냥 ed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 did를 뒤로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studied 해가지고 이걸 과거로 이제 과거형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은 뭐라고 했어요? 예, 요거. 여기 현재 진행. 그 다음에 과거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 이제 시상과 시제를 말씀드렸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시간은 뭐냐? 시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문장에서 시간은요 동사에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사나 부사구로 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여기 보세요. 밑에 had lived 하면 자, 요거는 지금 앞에는 시제죠. 과거. 그죠? 과거 시제고 뒤에는 뭐가 돼요? 뒤에는 시상. 그죠? 이거는 왜 완료 시상이죠. 완료.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에 뭐예요? For 3 years는 뭐예요?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자, 그 일이 발생하는 시간이 뭐예요? 발생한 시간이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예. 요게 바로 실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시간. 예. 그리고 뒤에는 장소가 나오고. 그래서 시제와 시상과 시간을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 시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힙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 예. 이제 태로 갑니다. 태. 자, 태는 이런 거죠.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 자, 이건 능동태죠. 능동태. 개를 고양이가 물었다. 이것도 능동태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의미가 달라졌죠. 그죠? 예, 의미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고양이가 개에게 물렸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쓸 수 있어요. 자, 요게 수동태입니다. 요게 수동태. 영어로는 the cat was bitten by the dog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문장 지금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 고양이가 개에게 물렸다는 동사는 요거 아니 동사라기보다 이게 요 문장은 자, 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거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요 문장, 그죠? 요거. 요 고양이가 개에게 물렸다는 어떤 문장 같아요? 요거죠, 요거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요거하고 같은 거죠. 상황이, 의미가. 자,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졌어요. 표현이. 여기는 지금 개에다가 가자를 붙였고, 여기는 고양이에다 가자를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를 주어로 만들고, 고양이를 주어로 만들었는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뭐하러 뭐하러 이렇게 예? 다른 문장을 또 만들어 쓰느냐 이거죠. 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같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이 가짜를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주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뭐예요? 밑에 세 번째 문장은 고양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주어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가 고양이를 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고 개를 개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고양이를 중심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본 사람이 다른 거죠. 지금 말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한 사람이.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누굴까 이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은 개 주인이겠죠.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고양이 주인이겠지. 예. 이렇게 달라요. 아.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는 그냥 단순히 문장을 바꿔 쓰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표현만 바꿔 쓰는 게 아니고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사고.
사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사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 요걸 바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죠. 조동사. 이 조동사가 종류가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이제 그 가정법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기능조동사와 서법조동사 나누는데, 기능조동사는 말 그대로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 어떤 기능? 뭐, 뭐 의문문, 뭐 긍정 의문문이나 뭐 부정문 만들 때, 뭐 이런 것도 쓰거나 할 때 이런 거 쓰죠. 두나 뭐 이런 것들. 부정문 의문 만들 때, 뭐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수동태 만들 때, 이럴 때 쓰는 걸 기능조동사로 합니다. 그리고 서법조동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서법조동사는 뭐냐면, 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들이 뭐냐면, 어, 이게 모드에서 왔어요. 모드. 이 모드가 있잖아요. 뭐 전기 제품 보면 이 모드를 바꾸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어떤 태도를 말해요. 태도. 일반적으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무드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왔는데, 무드. 무드나 모드나 이제 비슷하죠? 이게 분위기죠, 분위기. 예. 그래서 어떤 태도나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는 뭐냐, 내가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느냐, 요게 소법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동사를 말하면 좀 더 분위기가 좀 이제 부드러워져요.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shall, 그 조동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법 조동사는 shall, will, can, may. 그래서 과거형은 뭐 should, could, might 뭐 이런 게들 있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자, 이런 게 서법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shall이나 will이나 can이나 may를 현재형이라고 하고, 그것도 현재형. 여기 형이라는 말에 또 주의하세요. 뒤에는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해서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어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이 용어부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현재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will은 미래 표현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미래 표현인데 이걸 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은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과거형이라고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should나 would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뭐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시간은 부사로 이제 결정한다 그랬어요. 부사. 그죠? 이 부사가 어제라는 부사가 나오면 이거는 과거형이 되는 거고, 내일이라는 부사가 나오면 이 현재형이 되는 거고요. 뭐 지금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는 현재가 되는 거죠. 내일이 나오면 미래가 되고. 예. 그러니까 부사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는 이제 뭐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서 문맥 속에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과거니 현재니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 현재 따지기 이전에 서법. 이제 말하면 태도나 분위기를 따지는 거예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느냐. 이게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사고, 간단한 사고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he study English every day. 그는 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그는 영어를 매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will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shall도 마찬가지예요. shall도 영어를 하게 될 겁니다. 보통 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shall은 같은 미래지만.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뭐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앞으로 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can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할지도 몰라.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조동사는 다 뭐예요? 아직 지금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머스트 맞아. 뭐뭐 해야 한다니까. 안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앞으로 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해요. 조동사는 뭐다? 가능성. 네?
예. 통합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조동사는 가능성입니다. 그럼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가장 이제 must는 이제 조동사지만 아주 이거는 거의 확정적일 때 쓰는 거예요. 거의 확정적일 때. must는 거의 99%일 때 쓰는 거고요. 요 네 개를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 네 개. 네 개를 나누는 게. 자, 그럼 어느 게 가능성이 가장 크냐면 shall이 가장 큽니다. shall. 그다음에 will이에요.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shall, will, 그다음에 can, 그다음에 may가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거죠. 자, 해석을 할 때도 공부할지도 몰라. 이게 제일 적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게 한 50% 정도 돼요. 예, 할지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can은 한 70% 정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will은 이 주어의 의지를 말합니다. 주어의 의지. 주어의 의지. 자,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말합니다. 주어의 의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he가 그 사람이 난 영어 매일 공부할 거야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밑에는 뭐냐면 이거는 제3자의 의지라 그래요. 같은 의지인데 제3자의 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3자는 뭐냐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법이나 신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영어를 해야겠죠. 그죠? 공부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신이 너 영어 공부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이나 법의 의지는 아주 강한 의지죠.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90% 정도. 응? 그래서 will은 한 8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의지는 뭐예요? 예? 예,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작심 삼일 이런 말도 있듯이. 예, 그래서 요 쉘이 가장 크고요. 가능성, 뭔가 일어날 가능성. 80, 그다음에 윌은 80% 정도. 그다음에 can, 그다음에 50.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이렇다는 거지. 꼭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쉘을 쓰는 거고요. 가능성이 가장 없다 그러면 메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뭐예요? 조동사도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조동사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동사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명확하게. 예.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바꿔쓰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관사처럼 내 생각대로 쓰시면 돼요. 생각대로. 자,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예문을 해놨어요. 자, 예문을 보세요. 내일 비가 올 거야. 자,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올 거야. 자, 요럴 때는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비가 온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할 때, 80%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동사 현재형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비가 올 거야. 똑같이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지만 사실은 쉘은 약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90% 정도. 야, 수십 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이날은 꼭 비가 왔어. 그래서 비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다음에 can은 비가 올 수 있어 이런 뜻이죠. 비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먹구름 같은 게 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구름 꼈는데 반드시 꼭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쉘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 거니까 제가 꼭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자, it may rain tomorrow.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무릎이 아프네 지금 보니까. 무릎이 아플 때 보니까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조동사 과거형 보겠습니다. 자, 과거형은 뭐라고 했죠? 아까 가정이라 했지, 가정법. 가정법에 조동사 과거형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가 들어가서 가정법이 아니고요.
예,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가서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if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아까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건 아무런 근거 없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0%, 0%. 그러니까 우드나 슈드나 쿠드나 마이트나 이거는 그냥 가능성 0%예요. 예. 이건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근데 마음속에서 예,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냥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it would rain tomorrow 하면 아, 내일 비가 올 텐데 요런 의미. 예, 비가 올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 내일 저기 우리 저기 나들이 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 내일 비 올 텐데 이런 뭐야? 아, 이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약간 들죠? 예, 이런 바람, 이런 소원,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이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예,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should를 쓰면요.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일 비가 와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소망을 말하죠. 소원을. 예, 이럴 때 쓰는 거예요. should.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아, 어떡하지? 세차를 할까 말까 이런 갈등 중에 있을 때는 뭐 쿠드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뭐야? 아, 내 우선 내가 내일 어디 나들이 뭐야? 내가 외출 가야 되는데 우선을 준비할까 말까? 요 정도, 요 정도의 마음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제가 가정해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다 이제 조동사 그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느낌, 느낌을 얘기해요. 느낌을 가지고 써라. 우리말도요. 예를 들어서 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 하고 철수는 영희를 좋아해. 어때요? 우리 다 이거 철수가 영희를 가는 다 쓰잖아요. 그죠? 은는이가 이렇게 바꿔 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데 가를 쓰고 어떤 데 는을 쓰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쓰나요? 아니죠. 그죠? 감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에 따라서 철수 가를 쓸 수도 있고, 철수 는을 쓸 수도 있고, 철수 도를 쓸 수도 있고, 철수 만도 쓸 수 있어. 철수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철수까지 영의를 좋아해. 철수만 영의를 좋아해. 철수도 영의를 좋아해.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 느낌으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 조동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동사나 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관사도 마찬가지고. 다 내 느낌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에 맞췄으면 전혀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절대. 예, 문법에 맞춰졌으면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예요? 투모로우는 미래죠. 그래서 이 우드가 과거형인데 미래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지금 미래. 그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지금 yesterday가 왔어요. 지금 tomorrow 대신 yesterday가 왔습니다. 이거는 과거죠. 어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조동사가 과거형 조동사가 아까는 미래형이 됐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과거가 된 거죠. 과거. 미래가 되고 과거가 되고. 자, 과거가 되면 뭐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그죠? 과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또는 과거에 대한 추측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과거형을 씁니다.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왔을 거야. 이렇게 비가 왔을 거야. 어떤 추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어제 비가 왔어야 됐는데 아깝네. 어제 비가 왔어야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안타까움이지 이거. 비가 왔어야 됐는데 안타까움. 어제 비가 왔을 수도 있어. 추측이죠. 어제 비가 왔을지도 몰라. 이것도 추측이죠. 예. 근데 추측인데 쿠드는 좀 더 강한 추측이 되고 마이트보다는 예. 그 마이트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측하는 거고. 자, 요런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요런 비가 왔을 뭐뭐 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윌이 뭐죠? 윌이 뭐뭐 뭐 할 것이다죠. 뭐뭐 할 것이다. 자, 쉘은요. 뭐뭐 하게 될 것이다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나 법이 시킨 거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can은 뭐예요? can은 할 수 있다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ay는 뭐예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요걸 가지고 그냥 감에 따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는 뭐뭐 했을 것이다. 요 쉘은 뭐뭐 하게 됐을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었다. 뭐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과거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표현만 이제 바뀌고 어떤 느낌은 느낌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정법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예. 그 다음에 접속사는요, 접속사 종류 있죠, 여기. 접속사 종류가 뭐 이렇게 있어요. 예. because부터 since, as, whereas, whenas, now that, in order that, so that, may, can,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will. 그다음에 rest, 뭐 결과는 so that, such that, so that, 양보는 do, although, even though, 그다음에 whether or not 이런 요게 이제 논리거든요. 부사 논리예요. 예, 부사니까. 요 정도. 그다음에 요거하고 뒤에 있는 거. 조건 if, unless, in case that, on condition that, 기준 정도 as, so as, such as, 뭐 as for, 그다음에 비교는 more than, as if, as though, 추측은 that may, 비실제는 if, 요 정도 접속사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다 해결됩니다. 접속사는 뭐라 그랬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거. 이게 접속사 역할입니다.